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이번 주 초부터 비가 좀 내리더니 공기가 급격하게 좀 차가워진 느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또 기온이 높다 보니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딱 쉬운 날씨예요.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하세요. 저도 요즘 건강 생각하면서 퇴근 후에 매일 운동을 다니고 있어요. 면역력도 키울 겸 운동하고 집에 오면 저녁 한 10시 반 정도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유튜브 영상 준비한다고 뉴스도 찾아보고 관련 영상들도 보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시고 휴식도 잘 취하시면서 한번 사는 인생 재밌고 알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차 한잔하는 여유도 가지면서 말이죠. 매번 놀기만 하고 빈둥빈둥 집에서 쉬고만 있으면 차 한잔할 수 있는 여유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바쁘게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차 한잔하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 더욱 소중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로 경제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해야 우리의 소중한 돈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중국의 전력난으로 걱정 많으시죠?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문제는 이제 문제도 아니고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이고 구성 종목으로 포함된 기업들이 중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중국의 전력난은 왜 발생한 것이며 이 전력난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전력난 때문에 이 ETF를 전량 매도해야 할까요? 먼저 중국의 전력난이 왜 발생한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해요. 그래야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전력난을 바라보고 이 관점을 투자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줄어든 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중국 내 공장들은 가동 속도를 올려왔습니다. 공장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화력 발전 등등. 하지만 중국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화력 발전입니다. 2021년 기준 1월부터 8월 중국의 전력량 발전 비중을 보면 화력 발전으로 얻은 전력량이 72.9%로 중국 전력을 도맡아서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가 많이 필요해지면서 화력 발전을 돌리기 위한 석탄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미중 갈등의 연장선인 호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석탄 보유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산이 아닌 인도네시아나 러시아와 같은 곳에서 석탄 수입을 늘리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애초에 수입하던 물량을 2배, 3배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중국 내의 석탄의 수요는 높은데 공급량이 없으니 당연히 석탄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석탄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는 가을 폭우가 내리면서 중국 최대 석탄 생산 지역 가운데 하나인 산시성을 덮쳤습니다. 이 폭우로 이재민이 무려 200만 명에 달하고 60개의 석탄 광산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죠. 중국 석탄 3분의 1이 여기 산시성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인 거죠. 게다가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은 북부지방에 벌써 폭설과 한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겨울에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온풍기 등을 틀기 위해서는 전기가 더 필요한데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력난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인 거죠. 정리해보자면 코로나 이후 살아난 소비로 인해 공장은 더 많이 돌려야 하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전기가 더 많은 곳에 필요한 상황이지만 호주 석탄 수입 금지와 폭증하는 석탄 수요로 인한 석탄 가격 폭등, 설상가상으로 폭우로 인한 석탄 광산 가동 중단으로 석탄 공급 부족,
이로 인한 전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력난이 극심한 상황이 전기차 시장에는 과연 어떠한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을까요? 전력난이 심각해진 중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9개에서 10개성 이상 지역에서 전력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일부 충전소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은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일부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하려고 몰린 전기차들로 인해 최소 4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더 비싼 전기차를 사려는 이유는 주유 가격보다 전력 충전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전기값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비 부담이 커지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선택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전력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풍력, 태양광,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에너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석탄연료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며 가격이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국전력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발전 단가가 높아지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전 세계 각국의 노력들이 오히려 환경보호를 위한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전력난 해소 전략으로 전력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화력발전 전기료 완전 자유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중국은 현재 석탄 화력발전으로 얻은 전기의 70%만 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석탄 발전으로 얻은 전기는 100% 시장 거래를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은 발전소의 운영난을 완화하고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시장가로 거래되는 전기의 가격 상승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추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몰락하게 될까요? 지금 중국의 전력난 상황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땐 충분히 중국 전기차 시장의 악재이고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중국은 탄소 중립 정책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이뤄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경을 위한 전기차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할 겁니다. 중국이 현재 화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으나 앞으로 꾸준히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중국의 전력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분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죠. 즉 지금 당장은 전기차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이슈는 맞지만 결국에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오늘 10월 14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17,410원입니다. 지난 8월 18,53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현재 17,000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횡보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조만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구성 종목에 포함된 기업들이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디는 2021년도 2월부터 꾸준하게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가며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CATL은 이미 독일에 유럽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등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포함된 ETF이고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력난 문제로 단기적으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애초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ETF가 아니고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모아나가고 또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전력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제 투자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보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시장은 미래 산업의 필수인 산업이에요. 2030년까지는 꾸준하게 성장할 산업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산업에 대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앞으로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모아나간다고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모아가진 마세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는 것입니다. 꼭 공부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 알찬 정보 공유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